자, 6번째 강의입니다. 자, 6번째 강의의 주제는 생활 속의 인공지능. 과연 우리 생활 주변에 어떤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고,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다양한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상 개인 비서입니다. 자, 음성 인식 서비스라고 하는 뭐 시리, 구글 나우, 빅스비, 코타나. 자, 여러분들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음성 인식 서비스는 사용자가 음성으로 명령하면 그것을 알아듣고 알맞은 답변을 제공하거나 명령을 실행하는 서비스. 자, 이것을 음성 인식 서비스라고 합니다. 연락처나 개인 일정 등 기기에 저장된 정보는 물론 날씨, 뉴스 같은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우리한테 적절한 답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아이폰에 내장된 시리는 iOS용 개인 단말 응용 소프트웨어고요. 자연어 처리가 가능하고 문맥 파악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아이폰 4S 이상 기기에서 사용하다라고 좀 안내가 되어지고 있고요. 자, 구글에서 만들어진 음성 인식 서비스 구글 나우는 안드로이드, iOS 운영체제 구글 검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 자연어 처리가 가능하고요. 갤럭시 넥서스 폰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삼성에서 만든 빅스비,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고요. 갤럭시 S8부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사 가전제품과 연동해 스마트홈 기능 제공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딥러닝 기능을 탑재해서 현재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코타나 음성 인식 서비스인데요. 자, 윈도우 폰 8.1 이상 또는 여러분들 PC에 윈도우 10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단지 현재까지는 한국어 버전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영문 버전 지원 가능하니 혹시라도 윈도우 운영체제 윈도우 10의 영문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용해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화 중에 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남자 주인공이 나오고요. 자,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인공지능 운영체제와 서로 대화하며 러브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영화인데요.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다? 가능할까요? 인공지능이 다양한 정보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가상 개인 비서입니다. 자, 인공지능 스피커고요. 여러분들 중에 가정집에 있는 사람 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SKT의 누구, KT의 기가 지니. 자, 아마존에서 만든 에코라는 제품도 있죠. 자, 플랫폼은 알렉사고요. 알렉사, 음악 좀 틀어줘. 알렉사, 불 좀 켜줄래? 자, 음성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자, 구글에서 만든 구글 어시스턴트도 있고요. 2016년도 10월 달에 출시가 됐고, 자, 애플에서 만든 홈팟, 자, 시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MS의 인보크, 자, 코타나 인공지능 서비스가 내장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SK텔레콤의 누구야? 자, KT의 기가지니. 그리고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 자, 웨이브라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카입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개발되고 있죠. 구글의 대표적인 웨이모도 있고요. 자, 경제 공유 경제에
대표 주자인 우버. 안타까운 소식은 우버가 자율주행 자동차 네 번째 단계 4레벨로 자율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그런 사례가 최근에 언론에 나왔죠. 그 우버 자동차의 레벨은 4단계였습니다. 즉 운전자는 목적지만 입력하고 자동차가 완전 주행을 하는 단계, 그 단계가 자율주행 자동차였습니다. 앞에 사진은 2016년도 3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승식을 마친 벤츠의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스스로 이동하고요. 운전자 취향을 파악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자동차가 개인맞춤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진에 보면 자동차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꼭 미래형 자동차 같지 않습니까? 저런 자동차가 곧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5G 이동통신 초고속 초저지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입력받고 그러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타날 일도 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용 인공지능 모듈 및 시스템의 정의를 보시면 자동차용 인공지능 모듈에는 기계학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가 가능해야 되며 이미지 처리, 음성 인식 등의 모듈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학습해야 되고요.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고 응답 처리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 레이더를 통해서 입력받는 다양한 사물들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미지 처리 기능과 음성 인식 모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용 인공지능 시스템은 라이다 센서, 레이더, 초음파 센서, 적외선 카메라, 모노, 스테레오 카메라 등을 자동차 내 외부에 설치하고 이러한 센서들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에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위험한 상황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는 등 운전자의 주행 조작을 최소화함으로 스스로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인 것입니다. 자동차용 인공지능 시스템의 적용 단계는 크게 레벨 0레벨에서 5단계의 레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0레벨은 현재 우리가 운전자들이 직접 운전하고 직접 모니터링하고 직접 고장 대응하는 이 단계를 0레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으로 자동 운전이 가능한 것은 핸들 조작과 가속과 감속까지는 인공지능이 처리하고요. 운전 환경의 모니터링이나 고장 대응, 이 부분까지 하는 것을 2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에는 2단계까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자율운전. 운전자 탑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핸들 조작, 가속, 감속, 모니터링, 고장 대응 모두 다 자동차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우버의 자동차가 지나가는 행인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사고를 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버라는 자동차가 주행 중인 레벨이 바로 4레벨이었던 것입니다. 운전자가 탑승해 있었거든요. 사고의 결론은 시스템에 결함이 없었다라고 발표는 났지만 어쨌든 4단계의 레벨까지 현재 우리 주변에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다. 곧 마지막 단계인 5단계까지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서비스입니다. 언어 번역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행 다니실 때 지금도 사전을 들고 다니시나요? 자, 통역사가 옆에 있어야지만 안심이 되시나요? 자, 앞에 사진은 자, 일본 NTT 도코모에서 개발한 실시간 AR 언어 번역기입니다. 자, 필요한 언어팩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언어 번역이 가능합니다. 한글 위에 휴대폰만 갖다 대면 해당 언어로 번역을 한다는 거죠. 자, 저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사용해 봤습니다.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완벽한 자동 번역은 아니지만 의사소통하는데, 의사결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어 번역기 엄청나게 크게 발전했죠. 자, 언어 번역기 중에 대표 사례 구글 번역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번역기이기도 하고요. 103개 이상 되는 언어로 번역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온라인 사용자 중에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의 조합은 영어 스페인어, 영어 아랍어, 영어 러시아어, 영어 포르투갈. 자, 이런 언어 조합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조합에는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필리핀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자, 현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의사소통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필리핀에 있는 교수님이 언어 번역기, 구글의 언어 번역기를 이용해서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한글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도 묘사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여행하는데 겁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파파고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만들었고요. 자,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기술을 적용했고 2016년도 10월 달에 한국어와 영어, 한국어, 일본어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 다양한 언어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제가 또 써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국인 학생들하고 강의를 할 때 중국어로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말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중간중간에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휴대폰에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자, 휴대폰이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음성으로 중국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주게 되면 중국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자랑거리, 우리나라 한글과 컴퓨터에서 제작한 지니톡이라는 언어 번역기가 있습니다. 한국어에 특화된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서비스고요. 자, 이 제품은 2016년도 4월 달에 출시가 됐고 자, 우리나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가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자, 자랑스러운 게 뭔가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번역 소프트웨어로 선정이 돼서 4만 명의 선수들과 기자단 그리고 VIP들이 통번역 서비스를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통번역을 했었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다음은 로봇 저널리즘입니다. 2030년엔 뉴스의 90%를 컴퓨터가 쓸 것이다. AP통신 분기당 3,000개의 기사를 로봇이 작성하고 있다. 자, 며칠 전에 프리미어 12 야구가 끝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일본에 져서 2위를 했죠. 다행스러운 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지만 자, 그런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누가 기사를 쓸까요?
자, 인간 기자들이 기사를 쓸까요? 자, 패스트한 뉴스, 스트레이트 뉴스, 정말로 속보 기사들은 이제는 인간 기자가 쓰는 것보다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로봇 기자가 속도가 더 빠르고요. 내용 전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로봇 저널리즘은 컴퓨터를 뜻하는 로봇과 언론을 뜻하는 저널리즘이 합쳐진 용어로 컴퓨터가 소프트웨어 또는 알고리즘에 의해 스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기사를 작성하는 순서는 자료 수집하고요. 그것을 선택하고 배열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사를 작성합니다. 자, 아래 표를 보시면 자, 인터넷 및 신문사 DB를 활용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통계적 분석을 통해 자, 뉴스의 가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뉴스 특성에 따라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선택하고요. 기사 방향이 전해지면 구체적인 정보와 수치를 반영해서 기사를 배열합니다. 반영과 수치를 반영하여 기사를 작성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 기자보다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로봇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2013년도 11월 달에는 가디언지에서 로봇 편집장이 발행한 주간지가 나왔고요. 2014년도 3월 달 LA타임즈에서는 퀘이크 봇이라는 로봇 저널리즘이 실시간 지진 속보 작성 로봇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의 강도가 얼마인지, 지진이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데 분명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을 분석해서 인간 기자가 기사를 쓴다? 자, 속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LA타임즈의 퀘이크 봇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2014년 7월 달에는 AP통신의 워드 스미스라는 로봇 저널리즘이 실적 기사의 작성 로봇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파이낸셜 뉴스의 IMFN 봇이라는 로봇 저널리즘이 있습니다. 실시간 주식 시장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기사로 작성하고 있고요. 자, 전자신문의 ET봇, 자, 그리고 19대 대선에서 선보인 SBS 나리, 자, 그 이외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지금 법률 정보라든지 각종 정보를 대신 써주는 로봇 기자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중에 자, 스포츠 게임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동으로 기사 완성하는 자, 유명한 스태치 몽키가 있고요. 자, 그리고 로봇 저널리즘 전문지 로봇 저널이라고 해서 고속도로 실시간 뉴스, 공연, 전시회, 행사 소식 등을 전하는 로봇 저널리즘 전문지까지 발행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인간 기자 앞으로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될까요? 자, 제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자, 언론인 기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로봇 저널리즘이 등장했다라고 해서 인간 기자들은 위기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로봇 기자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인간 기자가 할 수 있는 영역 정확하게 구분만 하고 로봇 저널리즘을 제대로 활용만 할 줄 안다면 인간 기자는 심층 기사, 인터뷰 기사, 기획 기사, 자, 그런 분야들만 잘 쓰시면 될 것 같다라고 특강했던 적이 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